알테신과 류빌리티의 수다타임 수다타임 빵! 네, 월간 아리수. 네, 잘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뭐 요즘에 좋은 내용 별로 없죠? 맨날 욕만 먹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네네. 저는 뭐 항상 팩트를 전달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좀 외면하기 싫은 현실도 말씀드리면서 대응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특히나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항상 아픈 손가락. 네. 그리고 이제 한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제 광기의 섹터였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나쁠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중국, 네, 무섭네요. 중국 정말 무섭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소디움 배터리. 네. 네, 소디움 배터리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소디움 배터리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소디움 배터리는 이제 소디움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면 좀 익숙하실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소금이죠. 음. 소금으로 이제 리튬을 대신해서 소금으로 이렇게 이온을 전자를 왔다 갔다 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배터리인데 네네. 이게 리튬 대비해서 이제 에너지 전달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양산되기는 어려울 거다. 단순히 실험실에서만 만드는 그런 배터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전자기기용 배터리가 먼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오토 상하이에 앞서서 CATL에서 테크데이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듐 배터리를 이번에 2세대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전기차용, 하이브리드용, 그리고 ESS용으로 지금 양산 계획까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듐 배터리는 우리 익숙한 게 지금 다 삼원계 배터리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대다수 투자자들이.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는 당연히 있을 거고, 네. 중간에 이제 분리막하고 전해액이 중요할 텐데, 네. 거기에 이제 분리막하고 전해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는 다 비슷하고 쉽게 똑같습니까? 말하면 리튬 대신에 소디움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리튬 대신에 들어가다 보니까 소디움이 소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튬 대비했을 때 가격이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배터리를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안 좋았던 점은 뭐냐면 이제 이게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이게 NCM이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LFP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LFP보다도 낮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려면은 무한정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무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안 나오니까 전기차용으로는 못 쓸 거다.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떻게 보면 통념이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CATL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1세대를 한번 공개를 했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에너지 밀도가 한 140W per 이제 킬로그램 요 정도 나오면서 LFP만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전자기기용으로밖에 못 쓸 거다라고 하다가 이번에 발표를 할 때는 그 수치가 175W per 킬로그램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기존의 이제 LFP 배터리들, 쉽게 말하면 테슬라 모델 3, 모델 Y에 들어가는 그 CATL의 배터리들이 175 정도가 나오고요. 요즘 이제 많이 개선된 모델이 200에서 225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디움 배터리도 기존에 있던 LFP 배터리만큼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는 이것도 전기차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든 거다. 무게에 대비해서 이제 결코 에너지 밀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로 지금 이번에 발표가 난 겁니다. 그럼 에너지 밀도가 갑자기 개선된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는 이제 뭐 테크데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뭐 어려운 이야기들은 안 해요. 뭐 물성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기로는 뭐 안에 구조를 좀 바꾸고 그리고 이제 다른 뭔가 재료를 썼대요. 그렇게 하면서 디테일은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140 정도에서 175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근데 175라는 숫자 자체에서 좀 많이들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쇼킹하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전기차보다도 사실은 ESS에 훨씬 더 치명적인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ESS는 NCM으로 많이 하다가 이제 예전에 한번 화재가 크게 나면서 그쵸. NCM ESS는 사실상 거의 뭐 폐기는 아니지만 많이들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LFP ESS로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고 그렇죠. 사실상 지금 현재 ESS 시장의 한 90% 이상은 이제 LFP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LFP는 우리보다는 중국이 잘했던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LG 엔솔이 얼마 전에 이제 LFP ESS용 공급 계약을 한번 따냈고 삼성이랑 SK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발 중이고요. 삼성 쪽에서는 거의 개발이 완료가 됐고 지금 이제 뭐 계약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뭐 수주가 완성된 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걱정을 했던 거는 ESS 시장을 우리가 처음에 잘 가져가다가 NCM 시절에 LFP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주도권이 뺏겼죠. 그래서 다음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또다시 중국의 소디움이라는 게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소디움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소디움 대 소디움으로는 좀 대항하기 어려워요. 아, 왜 그런가요? 소디움은 중국에서는 지금 그걸 양산화까지 시켜놓은 상태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소디움 배터리들은 밀도가 110에서 140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소디움 수준밖에 아직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수요율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성능 자체를 끌어올리는 일단 연구개발 딴에서도 밀리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거기는 사실 우리가 좀 큰 영향을 좀 길게 봐야 되는 게 중국은 예전에 이제 90년대 때 백인 계획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천인 계획이라고 하는 인재 정책을 많이 펼쳤잖아요. 그때 백인 계획 때 많이 이제 데려왔던 인재들이 기초과학이에요. 기초과학 인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재 개발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시했던 LFP도 잘하게 됐던 거고 그 인재들이 지금 소디움까지 같이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CATL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관련된 각각 그런 이제 물성마다의 굉장한 인재들이 다 몰려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LFP만 잘하는 게 아니라 NCM811도 잘하고 이제는 소디움도 잘해버리는 거고 이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좀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답답해지는데요. 답답하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러다 보니 저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우리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그래도 두 가지 정도 지금 무기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SDI 쪽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주축으로 해서 일단은 전고체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뭐 CATL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중국의 또 다른 배터리 업체들이 전고체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전고체가 아니고 반고체였어요. 뭐 황화물계, 산화물계 쪽에 약간 반고체 배터리들이 거기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었던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전고체는 SDI랑 토요타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맞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그 에너지 밀도 쪽에 집중돼 있는 거. 그러니까 하이엔드 쪽 시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훨씬 하이엔드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미들 로우 쪽은 그럼 LFP나 소디움 쪽에 거의 다 뺏긴다라고 그렇게밖에 지금 못 가겠죠. 보고 있는 거고 그나마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는 삼원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렇죠. 네, 그 아무래도 정도밖에는. 하이니켈과 전고체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좀 잘 만지거든요, 진짜. 네네. 그러다 보니 이쪽을 많이 좀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저가 시장은 그렇다고 포기를 못 해요. 아시겠지만 고부가 가치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지 매출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싼 것도 많이 팔아야 되는데 LFP를 따라가려고 하니 LFP를 지금 거기 중국에서는 NCM만큼 에너지 밀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따라가기는 쉽진 않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게 미드니켈입니다. 미드니켈, 로우니켈, 하이망간 쪽으로 지금 많이 가는 건데 우리가 NCM의 그 나머지 세 개의 물성들을 잘 만져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의 특성을 좀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하는 거고 요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양산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건데 이제 미드니켈 쪽이랑 그 리치망간 쪽에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NCM의 가장 불안한 게 화재, 폭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니켈을 줄이면서 이제 안전성을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를 또 국내 기업들이 좀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기업들 좀 소개해 주시죠. 뭐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이쪽에 지금 가장 많이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뭐 좀 작은 기업들이다 작은 보니까 기업들. 좀 네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음극재. 음극재는 좀 어디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중국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충전 속도가 빠르다. 충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음극재를 좋은 걸 써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그 흑연만으로는 사실은 그 정도의 충전 속도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리콘 쪽으로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국내 잘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에 대한 가치는 아마 계속 높아질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도 물론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쓰고는 있는데 한국계 훨씬 품질이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계속해서 컨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대주전자 재료나 아마 나노 신소재 네. 뭐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아마 기회가 뭐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데는 아직 대주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많이들 컨택을 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중국 업체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 5C 충전, 10C 충전, 12C 충전 어려운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은
1C가 C레이트라는 건데 1C가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2C는 2분의 1이 나서 30분이 걸린다는 뜻이고 5C면은 12분, 6C면은 10분 뭐 이런 건데 그런 충전 속도를 만들어 내려면은 결국에는 음극재가 잘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어쨌든 국내 기업들 중에 중요하게 잘하는 곳이 있고 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지금 또 준비를 따로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너무 이렇게 암울하게만 뭐 좀 생각하지 말고 국내 기업들도 힘들고 많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은 그래도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잖아요. 미국은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이제 블록 해서 이제 막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중국의 LFP나 소듐 배터리의 대체품으로 우리가 들어갈 만한 거는 이야기한 미드 니켈이나 뭐 망간리치 이런 쪽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전기 채용은 아무래도 그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ESS가 사실 문제입니다. ES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제도 많이 없고 또 가격적으로 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이제 LFP ESS를 만드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ESS에 대해서는 R&D 비용 이미 다 떨어낸 지가 옛날이 됐고 거기에 이제 소디움을 가져왔는데 소디움은 LFP보다도 훨씬 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공급이 되기 시작할 경우에는 좀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또 이제 소디움 ESS가 나오면서 지금 새롭게 그 인프라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를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고 피크 전력을 위해서 거기에 오버스펙을 넣는 게 사실 불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쏴줄 수 있는 충전기용 ESS가 있으면은 비용을 확 낮출 수 있다 보니까 요즘 이제 ESS와 초급속 충전기를 세트로 묶어서 공사하는 게 요즘 새로운 트렌드거든요. 근데 거기에 LFP 대신에 이제 소디움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어쨌든 중국이 앞선 것들은 또 인정을 해야겠죠. 인정을 해야지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추격, 이제 뭐 추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생소하긴 한데 중국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그 미들 로우 쪽으로는 이제 이런 쪽으로 맞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거는 어떠한 뭐 우리 개인적인 가치 판단보다는 그냥 팩트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저는 사실 디스플레이랑 좀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LCD를 잘하다가 LCD를 중국에 뺏기고 현재 이제 OLED를 그래도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저가형 배터리 시장을 어쩌면은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거기서 그러면 새로운 걸 좀 돌파구를 찾아가면서 기술력으로 앞서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좀 기술마저도 거기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앞서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더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아직도 3원기에는 우리가 더 잘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가치들을 조금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발표하는 내용을 100% 믿기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반도체 기술도 사실 중국이 좀 약간 블로핑들이 많기는 하니까. 뭐 창신 반도체도 그랬고 지금 여러 뭐 화웨이도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조 2025가 끝나고 나서 뭔가 새롭게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좀 몸부림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은 필터를 하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도 이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를 이제 이미 뭐 위협 수준을 넘어서 지금 뭐 2차 전지 쪽은 장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월간 아리수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